저는 박인자입니다. 올해 74세죠. 평생을 중학교 국어교사로 살아왔어요. 42년간 교단에 서며 수많은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원칙을 지키며 사는 것, 그게 제 삶의 철학이었어요. 남편을 잃은 지도 벌써 20년이 되었네요. 그때는 하늘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어요. 교사 연금과 퇴직금으로 노후를 단단히 준비해놨거든요. 남에게 손 벌릴 일 없이 살겠다는 마음이 컸습니다. 할머니, 오늘 뭐 해줄 거야? 민수가 학교에서 돌아와 제게 달려왔어요. 14살인 이 손자는 키만 컸지 아직도 할머니 품이 그리운가 봅니다. 10살 민지도 뒤따라와 제 치마를 붙잡았죠. 오늘은 김치전 해줄까? 와, 할머니 김치전이 최고야. 민지가 손뼉을 치며 좋아했어요. 이런 모습을 볼 때면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딸 지연이와 사위 민호가 맞벌이라 아이들을 제가 돌보고 있어요. 힘들긴 하지만 손주들과 보내는 시간이 행복했습니다. 어머니, 늘 감사해요. 지연이가 퇴근하며 말했어요. 간호사인 딸은 야근이 많아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기 어려웠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아니, 기꺼이 나선 거예요. 우리 가족인데 뭘? 민호도 늦게 들어왔어요. 사업을 한다고 하는데 정확히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성실해 보였거든요. 딸을 잘 챙기고 아이들도 예뻐했습니다. 장모님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더 일찍 오려고 했는데 일이 좀 늦어져서요. 괜찮다. 젊은 사람이 열심히 해야지. 저는 민호를 좋게 보고 있었어요.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요. 게다가 저희 가족을 잘 챙겨주려 했거든요. 저녁을 함께 먹으며 아이들 얘기를 나눴습니다. 민수는 수학 성적이 올랐다고 자랑했고 민지는 학교에서 상을 받았다며 기뻐했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죠. 할머니는 언제까지 우리랑 살 거야? 민지가 갑자기 물었어요. 할머니가 건강한 동안은 계속 함께 있을 거야. 그럼 오래오래 건강해야 돼. 아이의 순진한 말에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도 그러고 싶어요. 이 평온한 일상이 계속되기를 바랐거든요. 밤에 혼자 앉아있으면 가끔 생각해봅니다.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고요. 교사로서 많은 아이들을 가르쳤고 지금은 손주들을 돌보고 있어요. 경제적으로도 안정적이죠. 연금이 매달 나오고 적금도 꽤 모아뒀거든요. 이 정도면 잘 산 거 아닌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어요. 대답은 늘 같았습니다. 그렇다고요. 저는 제 삶에 만족하고 있었어요. 특히 손주들과의 시간은 정말 행복했거든요. 그날 밤도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 숙제를 도와주고 내일 도시락 메뉴를 생각하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창밖으로 달빛이 비쳤죠. 고요하고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이런 평온한 일상이 곧 흔들리게 될 거라는 걸요. 그때 저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았거든요. 가족을 믿었고 제 판단을 믿었습니다.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이상하네. 저는 통장을 보며 고개를 갸웃했어요. 연금이 들어온 날짜인데 잔액이 평소보다 적었거든요. 분명히 지난달과 같은 금액이 입금됐을 텐데 말이죠. 계산기를 꺼내 다시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생활비로 쓴 돈을 빼고 아이들 용돈으로 준 돈도 빼고요. 그래도 맞지 않았어요. 내가 뭔가 빠뜨린 게 있나? 가계부를 꺼내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저는 평생 가계부를 써왔거든요. 교사 시절부터 돈 관리를 철저히 했어요. 한 푼 한 푼이 소중했으니까요. 민수 학원비, 민지 태권도 비용 하나씩 체크해봐도 계산이 안 맞았어요. 분명 100만 원 정도가 어디론가 사라진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제가 실수한 줄 알았어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스스로에게 물어봤지만 찜찜했어요. 저는 아직 정신이 또렷하거든요. 교사 시절 훈련된 습관 때문인지 꼼꼼한 성격이 몸에 배어 있어요. 어머니, 뭘 그렇게 보고 계세요? 지연이가 출근 준비를 하며 물었어요. 아니야, 그냥 통장 정리하는 거야. 딸에게 말하긴 했지만 속으론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제가 어디선가 돈을 쓰고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닌지 불안했어요. 며칠 뒤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적금 통장을 확인했는데 예상보다 적었거든요. 이상했습니다. 제가 적금을 건드린 적이 없는데 말이죠. 할머니, 왜 그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민수가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야,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으론 혼란스러웠습니다. 설마 제가 치매가 오는 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들자 무서웠어요. 평생 정신이 또렷했는데 갑자기 기억을 못한다니. 어머니, 요즘 어디 아프세요? 민호가 저녁 식사 중에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좀 심각한 표정으로 계시는 것 같아서요. 아니다, 별거 아니야. 하지만 민호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마치 저를 유심히 관찰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단순한 걱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밤에 혼자 있으면서 곰곰 생각해봤어요. 정말 제가 기억을 잃어가는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하지만 다른 이유라고 해봤자 뭐가 있겠어요. 내가 너무 예민한 건가? 자책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통장 잔액이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한번 모든 통장을 확인해 봤어요. 꼼꼼히, 정말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역시 계산이 맞지 않았어요. 이상해, 정말 이상해. 혼잣말을 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분명 뭔가 잘못된 게 있었어요. 하지만 그게 뭔지 알 수가 없었죠. 그때 민지가 학교에서 돌아왔어요. 할머니, 오늘은 뭐 해줄 거야? 응, 할머니가 맛있는 거 해줄게. 아이에게는 평상시처럼 대했지만 마음 한편으론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혹시 제가 정말 기억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말이죠. 저녁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도 그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모든 게 평상시와 같았지만 저 혼자만 무언가 다른 걸 느끼고 있었거든요. 마치 퍼즐 조각 하나가 사라진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장모님, 요즘 괜찮으세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표정이 심각했죠. 왜 그러느냐? 그냥 좀 깜빡하시는 게 있으실까 봐서요. 깜빡한다고요? 저한테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제가 정말 기억력에 문제가 있는 건가요? 무슨 소리야? 나는 멀쩡해. 아, 그냥 나이 드시면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였어요. 걱정 마세요. 하지만 민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제가 뭔가 깜빡하고 있다는 건가요? 그렇다면 통장 일도 제가 잊고 있는 거란 말인가요? 며칠 뒤 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할머니, 엄마가 그러는데 할머니 요즘 자꾸 깜빡한다면서. 민수가 무심코 던진 말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번개처럼 충격이었습니다. 누가 그런 소리를 했다고? 엄마가. 아빠랑 얘기하면서 할머니 걱정된다고 했어. 순간 머리가 핑 돌았어요. 딸이 저를 그렇게 보고 있다니요. 제 딸이 말이에요. 할머니는 멀쩡해. 무슨 소리야? 응, 할머니는 멀쩡해. 민수는 제 편을 들어줬지만 제 마음은 이미 상처받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그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지연이가 들어왔을 때 저는 직접 물어봤어요. 지연아, 너 나 때문에 걱정하고 있니? 아니에요, 왜요? 민수가 그러던데 내가 깜빡한다고 했다면서. 지연이의 얼굴이 살짝 굳었어요. 아, 그냥. 엄마도 나이 드시니까 건강 챙기라는 의미였어요. 그래? 하지만 딸의 표정에서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정말 저를 걱정하고 있는 건가요? 다음 날 더욱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동네 슈퍼에 갔는데 사장님이 이상하게 저를 보는 거예요. 박 선생님, 요즘 괜찮으세요? 네. 왜요? 아, 그냥. 건강하시면 다행이에요.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서 그냥 돌아왔는데 기분이 묘했어요. 마치 사람들이 저를 다르게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에 와서 거울을 봤습니다. 평상시와 다른 점이 있나 살펴봤어요. 하지만 별다른 건 없었죠. 그런데도 계속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할머니,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 민지가 물었어요. 슈퍼에 잠깐 갔다 왔어. 할머니 괜찮아? 얼굴이 좀 이상해. 이상하다고요? 아이까지도 저를 그렇게 보는 건가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또 말했어요. 장모님, 혹시 병원에서 검사 한번 받아보시는 게 어떨까요? 무슨 검사? 그냥 건강검진이요. 나이 드시면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잖아요. 건강검진이라고 했지만 속뜻은 다른 것 같았어요. 치매 검사를 말하는 거 아닌가요?
난 아직 정신 멀쩡해. 물론이죠. 그냥 예방 차원에서요. 하지만 민호의 눈빛이 심상치 않았어요. 마치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제가 정말 문제가 있다는 확신 말이죠.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어요. 가족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거든요. 정말 제가 이상해지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가 있는 건가요? 하지만 그때의 저는 후자보다는 전자를 믿었어요. 가족이 거짓말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특히 제 딸이 말이에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뭔가 확실히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제가 기억을 잃고 있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어요. CCTV 카메라를 설치해보자.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처음엔 우스운 생각이라고 여겼지만 점점 진지해졌습니다. 제 방에 작은 카메라를 설치해서 제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해보는 거죠. 인터넷으로 작은 카메라를 주문했어요. 요즘은 참 편리하더군요. 집에서 간단히 주문하면 다음날 바로 배송됩니다. 카메라가 도착했을 때 손이 떨렸어요. 정말 이런 짓까지 해야 하나 싶었지만 진실을 알고 싶었거든요. 이걸 어디에 설치하지? 방 안을 둘러봤습니다. 책장 위가 좋을 것 같았어요. 잘 보이지 않으면서도 방 전체를 촬영할 수 있는 위치였죠. 카메라 설치는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요즘 제품들은 사용법이 간단하더군요. 핸드폰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해서 앱도 설치했습니다. 이제 기다려보자. 며칠 동안 카메라로 촬영을 했어요. 제가 방에서 뭘 하는지, 정말 이상한 행동을 하는지 확인하려고요. 하지만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평상시처럼 책을 읽고 옷을 정리하고 잠을 자는 모습만 나왔어요. 역시 내가 정상이잖아. 안도하며 카메라 영상을 확인했는데 그때 이상한 장면이 보였어요. 제가 잠든 사이에 누군가 제 방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둠 속이라 잘 보이지 않았지만 분명 사람 그림자였어요. 누구지?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도둑인가요? 아니면 다른 누군가인가요? 다음 날 밤에도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이번에는 조금 더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그 사람이 제 서랍장 쪽으로 가는 게 보였어요. 설마. 끔찍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그 사람이 제 통장을 만지고 있는 건 아닐까요? 세 번째 밤, 드디어 결정적인 장면을 포착했어요.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와서 그 사람의 모습이 선명하게 보였거든요. 민호였어요. 제 사위가 한밤중에 제 방에 몰래 들어와서 서랍장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이 있는 서랍을 열고 뭔가를 꺼내서 보더군요. 이럴 수가. 온몸이 떨렸어요. 믿고 있던 사위가 제가 좋게 봐주던 그 사람이 도둑질을 하고 있다니요. 카메라를 더 자세히 확인해 봤어요. 민호가 통장을 들고 나가는 모습, 그리고 몇 시간 뒤에 다시 돌려놓는 모습까지 다 찍혀 있었거든요. 그래서 통장 잔액이 안 맞았구나.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어요. 제가 치매에 걸린 게 아니라 민호가 제 돈을 훔쳐간 거였습니다.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허탈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까지 속을 수 있었을까요? 잠깐 그럼 치매 얘기도.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혹시 민호가 일부러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린 건 아닐까요? 자신의 행동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말이죠.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카메라를 계속 켜놓고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다음 날 밤에도 민호가 왔어요. 이번에는 오래 있으면서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제 적금 통장까지 꺼내서 보더군요. 이 자식이. 평생 욕을 하지 않고 살아온 제가 욕이 나올 정도였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나요? 제가 그렇게 믿었던 사람이 말이에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민호가 전화를 받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혔거든요. 소리는 들리지 않았지만 분명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돈을 보면서 말이죠. 도대체 누구랑 얘기하는 거야? 분노와 함께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이게 단순한 도둑질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카메라에 녹음 기능도 있다는 걸 뒤늦게 알았어요. 설정을 바꿔서 소리까지 녹음하기로 했습니다. 민호가 누구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며칠 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잡았어요. 민호가 또 제 방에 들어와서 통장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이번에는 전화 통화까지 녹음됐거든요. 형 나야. 형이라고 했어요. 민호의 형과 통화하고 있었나 봅니다. 장모님 통장 봤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 연금도 매달 나오고. 제 돈을 보고 그런 얘기를 하다니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치매 진단서만 떼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그럼 집도 정리할 수 있고. 요양원에 보낸다고요? 제가 치매도 아닌데요. 더 놀라운 건 집까지 손을 대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아직은 조심해야 해. 의심받으면 안 되니까. 계속 깜빡한다고 소문내고 있어. 역시 그랬군요. 민호가 일부러 제가 치매에 걸렸다고 소문을 퍼뜨린 거였어요. 제 딸한테까지도 말이죠. 병원에서 아는 의사 있다며? 진단서 좀 부탁해. 가짜 진단서까지 만들려고 했나 봅니다. 정말 치밀하게 계획한 거였어요. 돈이 급하거든. 빚쟁이들이 자꾸 독촉해서. 빚이 있었군요. 그래서 제 돈에 손을 댄 거였어요. 도박은 이제 그만해. 들키면 다 끝이야. 도박까지요? 사위가 도박에 빠져서 제 돈을 훔친 거였나요? 그 여자 문제도 정리해야 돼. 지연이가 알면 큰일이야. 여자 문제라고요? 민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뜻인가요? 통화 내용을 들으면서 정말 충격이었어요. 제가 알던 민호는 가짜였던 거죠. 진짜 민호는 도박에 빠져서 돈에 쪼들리고 바람까지 피우는 인간이었어요. 장모님이 워낙 꼼꼼하셔서 조심해야 해. 하지만 나이가 있으니까 금방 속아 넘어갈 거야. 나이가 있으니까 금방 속아 넘어간다고요? 저를 완전히 바보로 보고 있었군요. 요양원 보내면 몇 년 못 버틸 거야. 그럼 유산도 우리 차지고. 제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말인가요? 정말 끔찍했어요.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녹음을 끝까지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절망했어요. 제가 믿고 살았던 가족이 저를 이용하려고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제가 호락호락한 줄 아나 봅니다. 평생 원칙을 지키며 살아온 제가 이런 일을 당할 줄이야.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혼자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수는 없어요. 반드시 응징해야 해요. 그런데 문제는 어떻게 하느냐는 거였어요. 혼자서는 역부족일 것 같았거든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생각난 사람이 있었어요. 조카 영수였죠. 제 남동생 아들인데 변호사예요. 어릴 때부터 영리했던 아이가 훌륭하게 자랐거든요. 영수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마음을 굳혔어요. 이제 반격할 때가 온 거죠. 민호가 저를 우습게 봤다면 큰 오산이에요. 다음 날 아침 민호가 평상시처럼 인사를 했어요. 장모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응, 잘 잤다.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지만 속으론 분노가 끓고 있었어요. 이 자식이 밤에 제 방에 들어와서 도둑질을 하고 낮에는 이렇게 태연하게 인사를 하다니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이라도 하시죠. 아니야, 바쁜 일이 있어서. 실제로 바쁜 일이 있었어요. 영수에게 연락해서 만날 약속을 잡아야 했거든요. 민호가 출근하고 아이들이 학교에 간 뒤 저는 영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고모 안녕하세요? 영수야, 고모가 부탁할 일이 있는데 만날 수 있겠니? 물론이죠. 언제 어디서 만날까요? 오늘 가능하니? 네, 점심시간에 만나요. 영수는 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은 걸 느꼈나 봅니다. 바로 시간을 내준다고 했거든요. 카페에서 만난 영수에게 모든 걸 털어놨어요. 민호가 제 돈을 훔치고 있다는 것, 치매라고 소문을 퍼뜨린다는 것, 요양원에 보내려고 한다는 것까지요. 정말이요? 그런 일이? 영수가 놀라며 물었어요. 증거도 있어. 카메라로 찍은 영상과 녹음 파일을 보여줬습니다. 영수의 표정이 점점 굳어지더군요. 이건 명백한 절도죄예요. 그것도 계획적이고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단 더 많은 증거를 모아야 해요. 그리고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요. 영수가 차근차근 설명해줬어요. 단순히 돈을 되찾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제대로 된 처벌을 받게 해야 한다는 거죠. 고모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큰 일이에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마웠어요. 정말 고마웠습니다. 이런 일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해봤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민호의 음성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어요. 요양원 보내면 몇 년 못 버틸 거야.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죠. 그런 사람을 그냥 둘 수는 없었어요. 민호를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네. 혼자 앉아서 과거를 떠올렸어요. 그때는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7년 전이었어요. 지연이가 민호를 데려와서 소개했을 때 말이죠. 어머니, 소개할 사람이 있어요. 딸이 수줍게 말했어요. 그때 지연이는 35살이었고 결혼을 늦게 한다고 걱정하고 있었거든요. 안녕하세요, 장모님. 민호가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단정했고 무엇보다 예의가 바르더군요. 지연이를 잘 부탁합니다. 제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때 민호는 정말 성실해 보였어요. 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사업은 뭘 하시나요? 유통업을 하고 있습니다. 작은 회사지만 열심히 하고 있어요. 겸손하기까지 했어요. 저는 그런 민호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 준비를 할 때도 민호는 정말 세심했어요. 지연이를 위해서라면 뭐든 다 해주려고 했거든요. 장모님, 지연이가 좋아할 만한 신혼집을 찾고 있어요. 그래? 고맙구나. 제가 할 일이죠. 그때 민호는 정말 다른 사람이었어요. 아니, 연기를 하고 있었던 거죠. 결혼식 날도 기억나네요. 민호가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장모님, 앞으로 지연이 잘 챙기겠습니다. 장모님도 제 어머니처럼 모시겠어요. 그때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이런 좋은 사위를 어디서 찾겠나 싶었거든요. 민수가 태어났을 때도 민호는 정말 좋은 아빠였어요. 밤늦게 일하면서도 아이 돌보는 걸 마다하지 않았거든요. 장모님, 고생이 많으세요. 뭘 손자인데? 제가 더 일찍 와서 도와드려야 하는데. 항상 미안해했어요. 그리고 고마워했고요. 민지가 태어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두 아이를 정말 예뻐했어요. 우리 민지 할머니 닮아서 예쁘네. 이런 말도 자주 했거든요. 저를 챙겨주는 말을 빼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변하기 시작한 걸까요? 돌이켜보니 작년부터 조금씩 이상했어요. 전화를 자주 받더군요. 그것도 조용히 나가서 받곤 했어요. 여보세요? 아, 네. 지금 얘기하기 어려워서요. 이런 통화를 몇 번 목격했는데 그때는 단순히 일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늦게 들어오는 날도 많아졌고요. 일이 많아져서 죄송해요. 항상 일 핑계였어요. 저는 그런 민호가 불쌍하다고 생각했거든요. 열심히 일하느라 고생한다고 말이죠. 표정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예전에는 항상 밝게 웃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웃음이 없어졌거든요. 민호야, 무슨 걱정 있니? 한 번은 직접 물어보기도 했어요. 아니에요. 그냥 일이 좀 바빠서요. 여전히 일 핑계였어요. 그때 제가 알았어야 했는데요. 무언가 잘못되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저는 너무 순진했어요. 사위를 의심할 생각은 전혀 못했거든요. 이제야 깨달았어요. 민호가 언제부터 변했는지를요. 아마 도박을 시작한 때부터였을 거예요. 그리고 빚이 생기면서 제 돈에 눈독을 들이기 시작한 거죠. 7년 동안 완전히 속았네. 쓸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렇게 아껴주고 믿었던 사람한테 이런 배신을 당하다니요. 하지만 분노가 더 컸어요.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7년 동안 가족으로 지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민호야, 너는 진짜 나쁜 놈이구나. 평생 욕하지 않고 살았는데 이번만은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밤에도 민호가 제 방에 들어왔어요. 카메라로 지켜보면서 정말 역겨웠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도둑질을 할 수 있을까요? 이제 끝이야.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민호의 배신은 여기서 끝낼 거예요. 더 이상 당하고 있을 죄가 아니거든요. 영수야, 증거는 충분히 모았어. 조카에게 전화를 걸어서 말했어요. 일주일 동안 더 지켜본 결과 민호의 범행 증거를 확실하게 잡았거든요. 어떤 증거들이 있어요? 통장에서 돈 빼가는 영상, 형이랑 통화하는 녹음 파일, 그리고 실제 계좌 거래 내역까지. 완벽하네요. 이 정도면 충분히 고발할 수 있어요. 영수가 자신있게 말했어요. 그런데 고모, 정말 끝까지 하실 거예요?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어요. 잠시 망설였어요.
결국 지연이의 남편이고 아이들의 아버지인데 말이죠. 하지만 그런 감정은 잠깐이었어요. 해야지. 이런 일을 그냥 넘어갈 순 없어. 알겠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준비해보죠. 영수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어요. 단순히 민호만 처벌하는 게 아니라 그의 형까지 함께 잡을 생각이었거든요. 민호 형도 공범이니까 함께 처벌받아야 해요. 그래, 둘 다 벌받아야 해. 며칠 뒤 영수가 좋은 소식을 가져왔어요. 고모 민호 형을 조사해봤는데 이 사람도 만만치 않네요. 사기 전과가 있어요. 사기 전과? 네, 부동산 사기로 실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현재도 여러 건의 민사소송에 연루되어 있고요. 그럼 민호의 범행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네요. 형의 사주를 받아서 한 일일 수도 있겠어요. 은행 거래 내역도 확인해봤는데 고모 통장에서 빠진 돈이 민호 계좌로 들어간 게 확실해요. 증거가 점점 쌓여갔어요. 이제 변명할 여지가 없을 정도였죠. 병원 쪽도 알아봤는데 민호가 실제로 치매 진단서를 부탁한 의사가 있어요. 정말? 네, 다행히 그 의사는 거절했다고 하네요. 양심이 있는 분이었나 봐요. 그나마 다행이었어요. 만약 가짜 진단서가 나왔다면 정말 큰일 날 뻔했거든요. 이제 어떻게 할까? 경찰에 신고부터 하죠. 그리고 가족들에게도 알려야 해요. 가족들에게 알리는 것, 그게 제일 어려운 일이었어요. 특히 지연이에게는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지연이가 많이 상처받을 텐데 어쩔 수 없어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영수 말이 맞았어요. 아무리 딸이 상처받는다고 해도 진실은 밝혀져야 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가 또 제 방에 들어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제가 깨어 있었어요. 일부러 잠든 척하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을 기다렸거든요. 민호가 서랍장을 열고 통장을 꺼내는 순간 저는 벌떡 일어났어요. 뭘 하고 있는 거야? 민호가 깜짝 놀라서 통장을 떨어뜨렸어요. 아, 장모님? 깨셨어요? 내가 물어보는 거야. 뭘 하고 있냐고. 아, 그게 장모님이 통장 어디 뒀는지 못 찾으셔서 아직도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거짓말하지 마. 다 알고 있어.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뭘 안다고 하세요? 내가 내 돈을 훔쳤다는 걸 말이야. 증거도 다 있어. 그때 민호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더 이상 착한 사위가 아니었죠. 증거요? 누가 믿겠어요? 할머니가 치매 걸린 거 다들 알고 있는데 드디어 본색을 드러냈어요. 치매가 아니라는 것도 증명할 수 있어. 그럼 해보세요. 과연 누가 할머니 말을 믿을까요? 민호가 비웃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어요. 이미 모든 준비가 끝났거든요. 내일 아침에 알게 될 거야. 뭐요?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지 말이야. 민호가 뭔가 불안해하는 표정을 지었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모든 건 내일 아침에 끝날 테니까요. 아침이 밝았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거죠. 영수가 일찍 와서 모든 준비를 도와줬어요. 경찰도 연락해놨고 증거 자료도 다 준비했고요. 고모 준비 다 됐어요? 응, 이제 시작하자. 가족들을 거실에 모았어요. 지연이는 출근 전이라 바빴고 민호는 영문도 모른 채 앉아 있었어요. 아이들은 학교 가기 전이라 같이 있었죠. 얘들아, 할머니가 중요한 얘기가 있어. 할머니, 뭔데요? 민지가 천진하게 물었어요. 잠깐만, 먼저 보여줄 게 있어. TV를 켜서 카메라로 찍은 영상을 틀었어요. 민호가 밤중에 제 방에 들어와서 통장을 훔치는 장면이 나왔거든요. 이게 뭐예요? 지연이가 놀라며 물었어요. 내 남편이 내 돈을 훔치는 모습이야. 순간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화면을 뚫어져라 쳐다봤거든요. 아빠가 왜 할머니 방에 있어? 민수가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으로 물었어요. 설마 이게 진짜예요? 지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말했어요. 진짜야. 그리고 이것만 있는 게 아니야. 이번에는 녹음 파일을 틀었어요. 민호가 형과 통화하는 내용이 나왔거든요. 장모님 통장 봤는데 아직 많이 남아있어. 치매 진단서만 떼면 요양원 보낼 수 있어. 도박은 이제 그만해. 그 여자 문제도 정리해야 돼. 녹음이 나올 때마다 지연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이들도 무슨 일인지 몰라서 불안해하고 있었고요.
민호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했거든요. 당신이 정말 이런 일을? 지연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지연아, 내 말 들어봐. 이건 뭐라고 변명할 거야? 증거가 다 있는데.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 문제는 뭐야? 바람까지 피웠다는 거야? 지연이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민호가 그제서야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지연아.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할머니 돈을 훔치고 바람을 펴. 돈이 필요했어. 빚이 너무 많았거든. 결국 모든 걸 자백했어요. 아빠, 할머니한테 왜 그랬어? 민수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아빠가 나쁜 일을 했구나. 민지도 눈물을 흘렸어요. 애들아, 괜찮아. 할머니는 멀쩡해. 저는 손자들을 달래줬어요. 그때 영수가 말했어요.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곧 올 거예요. 경찰이요? 지연이가 놀랐어요. 당연하지. 절도죄야. 정말 경찰이 왔어요. 민호를 데려갔죠. 엄마. 민지가 지연이에게 매달렸어요. 괜찮아, 우리 민지. 엄마가 있잖아. 지연이가 아이들을 안아줬어요. 하지만 본인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거든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몰랐어요. 너는 잘못이 없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남편으로 뒀을까요? 이제라도 알았으니 다행이야. 지연이가 제게 무릎을 꿇었어요. 어머니, 용서해주세요.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어요. 일어나. 너는 잘못한 게 없다고 했잖아. 하지만 지연이는 계속 울었어요. 며칠 뒤 모든 사건이 정리됐어요. 민호는 구속됐고 그의 형도 공범으로 잡혔어요. 훔쳐간 돈도 대부분 돌려받았고요. 할머니, 이제 어떻게 해요? 민수가 물었어요. 뭘 어떻게 해? 우리는 계속 잘 살면 돼. 아빠 없이도 괜찮을까요? 물론이지. 우리에겐 할머니가 있잖아. 그렇게 새로운 시작을 했어요. 지연이는 이혼 절차를 밟았고 저는 아이들과 함께 살기로 했어요. 어머니, 고마워요. 어머니가 아니었다면 계속 속았을 거예요. 이제 됐어. 우리 가족끼리 잘 살자. 저는 거울을 보며 혼잣말했어요. 박인자, 잘했어. 내 인생은 절대 헛되지 않았어. 74살의 나이에도 제대로 싸울 수 있다는 걸 증명했어요. 앞으로 제 노후는 제가 지킬 거예요. 아무도 저를 우습게 보지 못하게 말이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게 달려왔어요. 할머니, 사랑해. 나도 너희들 사랑해. 이제 정말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거예요. 진짜 가족과 함께 말이죠.